안녕하세요. 서재입니다. 오늘은 서재 속 서재 두 번째 시간으로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작은 일상에서 시작되어서 마시멜로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데요.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크고 작은 깨달음을 가지게 되고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 마시멜로 이야기의 시작을 읽어보려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은이 호아킴 데 포사다. 세계적인 대중연설가이자 자기개발 전문가인 그는 마시멜로 이야기를 통해 전세계 수많은 기업과 독자들의 삶을 아주 특별하게 바꾸고 있다. 그의 이메일 박스는 세계 곳곳에서 보내오는 감동과 겹치 않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다. 사람들의 내일을 꿈과 용기의 시간으로 변화시킨 그는 당대 최고의 동기부여가이자 탁월한 이야기꾼으로서 그의 명성을 드높이고 있다. 앨런 싱어, 20년 이상 비즈니스 분야에서 활발한 창작 활동을 해왔다. 그 경험을 토대로 문화 콘텐츠 회사인 10세컨드 솔루션을 설립, 전세계 기업가와 법인 고객을 위해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 독자들에게 마시멜로? 어쩌면 한국 독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할지도 모른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대체 마시멜로가 뭐지? 마시멜로는 미국인들이 즐겨 먹는 일종의 부드러운 캔디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마시멜로로 만든 달콤한 과자들을 미국 어린이들은 무척이나 좋아한다. 마시멜로, 마시멜로. 천천히 속으로 발음해보면 입술이 동그랗게 말리면서 달콤하고 은은한 향기가 입안 가득 퍼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예쁜 유리병에 담긴 마시멜로를 진열해 놓은 사탕 가게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춘 독자들의 가방 속에 이 책 마시멜로 이야기가 들어있다면 나는 무척 행복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자신만의 성공을 꿈꾼다. 하지만 이 성공이라는 단어도 마시멜로와 같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좀처럼 손에 잡히지 않는, 좀처럼 발견하기 어려운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쉽게 좁혀지지 않는 꿈과 현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많은 사람들은 결국 꿈보다는 현실을 선택하고 만다. 꿈을 이루기 위해 현실 조건을 변화시키기보다는 현실을 위해 꿈을 포기하는 쪽이 한결 손쉽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순간순간의 만족에 너나 할 것 없이 열중한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오랫동안 잊고 지낸 성공이라는 단어를 접하면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느낌을 갖고 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늘 소수다. 현실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고 성공을 꿈꾸는 사람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마시멜로 이야기는 여러분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성공에 대한 지혜로운 성찰들을 담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은 성공을 향한 꿈과 용기와 열정, 그리고 실천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공으로 가는 길목에는 형형색색의 달콤한 마시멜로들이 여러분의 시선과 발걸음을 붙잡고자 숨어 있다. 하지만 이제 마시멜로 이야기와 함께 성공을 향한 계단을 차근차근 오르길 바란다. 마시멜로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덮을 때면 이미 성공을 향해 첫걸음을 떼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여러분의 벗, 호아킴 데 포사다. 당신의 오늘을 특별한 내일로 만들어라. 명품 정장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조나단은 늘 자신감과 활기에 찬 신사다. 그런데 오늘은 웬일인지 신경이 곤두서 있는 모습이다. 오전 내내 업무 회의를 주관하느라 피로에 지친 탓이리라. 빌딩 현관에서 대기하고 있는 세련된 리무진으로 다가서는 그의 눈에 운전기사 찰리가 케첩을 잔뜩 바른 햄버거를 입안 가득 베어문 모습이 얼핏 스쳤다. 조나단은 얼굴을 찌푸렸다.
쯧쯧. 찰리, 자네 또 마시멜로를 먹고 있구먼. 조나단이 혀를 차며 눈을 흘겼다. 마시멜로요? 화들짝 놀란 찰리의 표정에는 당황한 빛이 역력했다. 성공한 경영자로 명성을 쌓은 조나단은 유창한 말솜씨와 수수께끼 같은 선문담을 즐기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하지만 햄버거를 보고 마시멜로라니? 찰리는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사장님, 이건 맥도널드에서 파는 햄버거예요. 뜬금없이 마시멜로라뇨? 아,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마시멜로를 구경한 지도 참 오래되었네요. 부활절이면 어머니는 늘 마시멜로 과자를 선물로 주시곤 했어요. 마시멜로를 넣은 샌드위치도 정말 맛있었는데. 조나단은 한결 누그러진 손길로 찰리의 등을 토닥였다. 찰리, 자네가 먹고 있는 게 마시멜로가 아닌 것쯤은 나도 잘 알고 있네. 오전 내내 눈앞에 놓인 마시멜로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자네에게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고 있자니 실망스러워서 그랬을 뿐이야. 찰리는 입맛을 다시며 먹다만 햄버거를 봉투에 넣고는 차를 출발시켰다. 룸미러를 통해 조나단의 안색을 살피며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제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군요. 운전을 하면서 사장님 말씀을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하게. 세비야 레스토랑이 자랑하는 파엘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식이지. 자네도 무척 좋아할 만한 일품 요리네. 1시까지 파엘라를 준비해 놓으라고 그 레스토랑에 예약했다네. 지금부터 나는 자네에게 마시멜로 이야기를 들려줄 작정이야. 명심하게. 이야기를 듣는 동안 파엘라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네. 찰리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다. 파엘라와 마시멜로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찰리, 서두르지 말게나. 급히 먹는 밥은 체하기 마련이야. 하하. 찰리는 리무진을 부드럽게 몰아 한낮에 붐비는 차량 행렬에 자연스럽게 끼어들었다. 신호를 기다리면서 그는 뉴욕타임스 한 풀을 둘둘 말아 조수석 햇빛 가리개 뒤에 쑤셔 넣었다. 신문에는 군데군데 빈칸으로 남겨진 십자말 풀이가 실려 있었다. 조나단은 가죽 시트에 편안하게 등을 기댄 채 잠시 숨을 고르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4살 무렵 일이었네. 아주 어린 나이였지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네. 나는 어떤 실험에 참가하였는데 그때는 몰랐지만 훗날 그 실험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유명한 실험이었어. 당신의 아버지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계셨다네. 어느 날 아버지의 지도 교수님 한 분이 만족 유해에 관한 실험을 위해 대상으로 삼을 만한 어린아이들을 물색하고 계셨는데 마침 아버지께서도 아들인 나를 참가시켜보라고 권유를 하신 거지. 무슨 실험인진 모르겠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린 자녀들을 실험에 참가시키기가 영 내키지 않았겠군요. 하하, 아니었다네. 전혀 위험하지 않은 실험이었지. 당시에 실험에 참가하던 경험이 커다란 행운이었음을 나는 어른이 되어서도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네. 평소 유난히 호기심에 강한 찰리는 귀를 쫑긋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체 어떤 실험이었나요? 간단히 말하자면 아이들의 욕망과 자제심에 관한 실험이었어. 난 지금도 그 실험이 눈에 선하네. 조나단은 지그시 눈을 감고는 먼 추억으로 돌아가고 있는 듯 했다. 찰리는 자신도 모르게 침을 꿀꺽 넘겼다. 그 실험은 내 또래의 아이들을 한 명씩 각기 다른 방에 배치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어. 혼자 남겨진 그 방 안에서 잠시 두리번거리며 기다리고 있자니 이윽고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한 아가씨가 들어와 내 앞에 마시멜로를 한 개 놓더군.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다네. 이제 나는 밖에 나갔다가 15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란다.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탁자 위에 놓아둔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는다면 상으로 마시멜로를 한 개 더 주도록 할게. 나는 마시멜로를 처음 본 순간부터 입 안에 침이 고이면서 먹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지.
하지만 어쨌든 그 아가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네. 순간 뒤편에서 경적이 울렸다. 이야기에 심취한 나머지 좌회전 신호를 놓친 찰리는 화들짝 놀라 서둘러 차를 출발시켰다. 오호라, 그건 정말 100% 수익을 받는 투자네요. 15분만 참으면 마시멜로 한 개가 더 생긴다니.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솔깃하지 않을 수 없었겠어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찰리는 천진하게 웃었다. 자네 말이 맞네. 정말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었지. 하지만 4살짜리 아이에게 15분이란 진정 길고도 가혹한 시간이지. 어쩌면 어른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걸세. 게다가 주위에는 내가 마시멜로를 먹는 걸 말릴 사람도 아무도 없지 않은가. 정말 참기가 힘들었다네. 저런, 그래서 마시멜로를 먹어버렸나요? 찰리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높였다. 하하, 걱정하지 말게나, 찰리. 난 먹지 않았다네. 하지만 계속해서 마시멜로를 만지작거렸다네. 마시멜로를 혀로 핥아보기까지 했다네. 그 맛있는 걸 눈앞에 두고 참자니 정말이지 죽을 맛이더군. 노래를 부르며 방 안을 뛰어다니기도 하고 마시멜로가 놓인 탁자를 등진 채 눈을 감고 하나, 둘, 셋 숫자를 헤아리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마시멜로를 외면하고자 애를 썼지. 하하. 내 생에 그렇게 긴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을까. 마침내 더욱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예이 그 연구원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네. 찰리는 만세라도 부르고 싶은 달뜬 심정이었다. 그녀가 마시멜로를 하나 더 주었겠군요. 물론이지. 내 평생 가장 맛있는 추억으로 남은 2개의 마시멜로였다네. 사거리에서 신호에 다시 걸리자 찰리는 브레이크를 천천히 밟아 차를 멈추고는 고개를 뒤로 돌려 조나단에게 물었다. 무척 흥미진진한 실험이었군요. 그런데 그 실험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그 연구원이 말해주었나요? 조나단은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여 찰리와의 거리를 좁힌 다음 말을 이었다. 분주한 도심의 소음이 조용한 대화를 방해한 탓이었다. 아닐세.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았네. 세월이 몇 년 흐른 뒤에도 알 수 없었지. 나는 그저 입안 가득 달콤함을 불어넣어준 2개의 마시멜로만 기억했을 뿐이네. 그러고도 몇 년이 더 지난 어느 날 연구원들이 마시멜로로 실험에 참가했던 어린이들을 다시 불러 모았다네. 당시 600명가량의 아이들이 실험에 참가했었는데 일정 시간이 흐른 다음 소재 파악에 나선 연구원들이 찾아낸 인원은 200여 명 정도에 그쳤다네. 어쨌든 연구원들은 찾아낸 아이들의 부모에게 제법 성장한 자녀들의 재능과 장점에 대해 평가해달라고 요청했어. 신호가 바뀌고 찰리는 천천히 엑셀을 밟으며 부드럽게 출발했다. 사장님의 부모님은 사장님을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내 부모님은 평가에 참여하지 못하셨네. 그때 나는 14살이었는데 우리 가족이 그동안 여러 차례 이사를 했기 때문에 설문지를 받지 못했지. 어쨌든 연구원들은 정말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다네. 그렇다면 실험 당시로부터 거의 10년 만에 연구 결과가 나왔군요. 찰리는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조나단을 바라보았다. 조나단은 빙긋 웃으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15분을 기다려 마시멜로를 1개 더 상으로 받은 아이들과 15분을 참지 못해 탁자 위 마시멜로를 먹어치우고 만 아이들이 10년 과정을 상호 비교한 결과 흥미자체였다네. (15분을) 기다려 마시멜로를 1개 더 상으로 받은 아이들과 15분을 참지 못해 탁자 위 마시멜로를 먹어치우고 만 아이들의 10년 성장 과정을 상호 비교한 연구 결과는 흥미 그 자체였다네. 15분을 참았던 아이들이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학업 성적이 뛰어났지. 또한 친구들과의 관계도 훨씬 원만하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네. 놀랍지 않은가?
겨우 15분이었지만 눈앞에 마시멜로에 만족한 아이들보다 한순간의 유혹을 참고 기다렸던 아이들이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는 사실. 좀처럼 풀리지 않던 뉴욕타임스 10점 풀이에서 마지막 빈칸을 채운 듯한 즐거운 전율을 느낀 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한 손으로 핸들을 탁 쳤다. 아하, 그러니까 사장님이 지금껏 성공의 길을 밟아올 수 있었던 원천이 바로 그 마시멜로 실험이었군요. 그래서 행운이라 말씀하셨군요. 핑고, 내 이야기가 자네에게 잘 전달되었구먼. 하하. 찰리는 창문을 열고 후사경의 각도를 약간 조정하여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마시멜로 실험을 계기로 사장님께서 40살의 젊은 나이에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건 아무래도 너무 비약된 논리 아닌가요? 물론 자네 말도 일리가 있네. 내가 마시멜로 실험 결과를 통해 얻은 건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교훈이었네. 즉, 눈앞의 마시멜로를 바로 먹어치운 것도 보상을 기다리며 유혹을 물리친 것도 모두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결과지. 그 가운데 더 큰 만족과 보상을 위해 당장의 욕구 충족을 미룰 줄 아는 의지가 바로 성공을 견인하는 강력한 지표가 된다는 사실을 나는 깨달았다네. 찰리는 좀처럼 다시 풀리지 않는 십자마 풀이의 한복판에 놓여있는 듯한 심정이었다. 이윽고 저 멀리 세비야 레스토랑의 간판이 보이기 시작했다. 솔직히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하하, 말했자는가. 서두르지 말라고. 아까 자네가 햄버거를 먹을 때 내가 책망했던 말들을 떠올려 보게. 그리고 설마 파엘라를 잊진 않았겠지? 찰리는 주차장으로 차를 몰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장님은 제게 마시멜로를 먹고 있다고 꾸짖으셨죠. 그리고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파엘라를 염두에 두고 있으라고. 그래, 잘 기억하고 있군. 한 가지만 더 알려주지. 찰리, 자네는 혹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쯤은 꼭 자네와 점심 식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주차를 마친 후 시동을 끈 찰리의 눈이 동그래졌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 정말 사장님께서는 저와 일주일에 한 번쯤 점심을 같이 하셨네요. 그래, 날짜와 장소를 정해놓은 적은 없지만 사업상 만나는 사람들과의 점심 미팅에 지칠 때면 나는 늘 자네와 점심 식사를 함께 했지. 내가 추천하는 요리를 자네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스트레스와 피로가 잠시 달아나곤 했다네. 오전 내내 회의에 시달리느라 지친 탓에 오늘 점심은 자네와 함께할 생각이었지. 그런데 오늘 자네는 어땠나? 여전히 찰리는 미로 속을 헤매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 미리 오늘 점심을 같이 하자고 귀띔만 해주셨더라도,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은 제가 조금만 참았더라면 파엘라라는 맛있는 요리를 맛볼 수 있었는데 순간적인 식욕을 참지 못해 햄버거를, 아니 마시멜로를 먹었다는 거군요. 그렇지. 물론 내가 자네에게 점심 식사를 함께 하자고 미리 알렸다면 자네는 아마 햄버거라는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렸겠지. 하지만 찰리, 이는 결과론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네. 중요한 건 눈앞에 펼쳐진 작은 만족과 유혹을 참고 견디면 언젠가 그 보상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굳건한 믿음을 갖는 자세일세. 정해진 날짜, 정해진 장소가 아니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성공이라는 결실이 돌아온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만이 지금 당장의 작은 만족을 큰 성공으로 만들어갈 줄 안다는 뜻이네. 이해가 되는가? 찰리는 머리를 긁적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심정이었다.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쯤 사장님께서 저를 점심 식탁에 부르신다는 사실만 깨달았었더라도 햄버거 따위로 잠깐의 배고픔을 달래지는 않았을 텐데요. 바로 그 말일세. 자네는 좀 더 큰 만족의 가능성을 헤아리지 못한 채 눈앞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자신의 자유의지를 활용한 것이지. 고급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유쾌하고 행복한 표정으로 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 찰리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어쩐지 울적한 기분이 들었다. 사장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 늘 내일보다는 오늘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게는 진정 내일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언제나 오늘이 반복되는 삶이었군요. 이제야 비로소 마시멜로 실험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운전을 하면서 늘 뒷좌석에서 편안히 앉아 계신 사장님의 성공을 부러워만 했을 뿐, 사장님의 성공 비결이 이처럼 작고 평범한 진리에 바탕하고 있다는 점을 미처 몰랐습니다. 조나단은 축 처진 찰리의 어깨를 따뜻하게 토닥였다. 이보게 찰리, 너무 서두르지 말게나. 내가 만일 자네를 그저 내 운전기사로만 생각했다면 자네와 함께 식사를 하거나 마시멜로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을 걸세. 자네가 햄버거를 먹든 샌드위치를 먹든 상관하지 않았겠지. 자네는 아직 성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네. 내일 아침 출근길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도록 하지. 자, 제법 시장한걸? 어떤가? 햄버거 때문에 배가 좀 부르겠지만 함께 가서 파일라를 조금이라도 들어보겠나? 찰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사장님. 저는 남은 햄버거를 먹으며 눈앞에 마시멜로를 허겁지겁 먹어치운 어리석음을 반성하렵니다. 다녀오실 때까지 차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천천히 멀어져가는 조나단의 뒷모습을 보며 찰리는 뉴욕타임즈를 다시 꺼내들었다. 그러고는 풀다만 시점얼풀이 빈칸마다 성공이란 단어를 적어놓았다. 조나단의 운전기사로 일한 지 6개월. 조나단은 봉급 외에도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저런 충고와 교훈들을 들려주곤 했다. 하지만 오늘과 같은 마시멜로 이야기는 정말이지 찰리에게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왔다. 찰리는 문득 차에서 내려 지하에 자리한 대형마트로 발걸음을 옮겼다. 마시멜로 한 봉 주세요.